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혁TV입니다. 오토바이에 미친놈 무형맨조차도 이게 진짜 가능할까 하면 진짜 미친놈 인정인데 하는 도전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름하여 125cc 스쿠터로 24시간 안에 대한민국 한 바퀴 돌기. 자,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마냥 돌기만 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빼면 이거 인증 어디다 하겠습니까? 실시간으로 인증하면서 125cc로 진짜 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왜 했는지는 바로 직전 영상에 너무나도 재밌게 풀어놨으니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요. 실시간 방송 당시 제목을 저녁 10주년 유튜브 10주년 기념 초심 찾기 방송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구독자 황금고릴라님이 두 번째 방송 킨 거 보고 후반전 하면서 놀라시기도 했는데, 박무혁TV 올해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5번째 도전하는 거라 덜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저도 진짜 놀랐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에 24시간은 미국 같은 고속도로로 간다고 해도 125cc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시종일관 풀 스로틀이고 어떤 오토바이가 되든 이 125cc라면 풀 가속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냥 최고 출력 모드로 24시간을 타야지만이 대한민국 한 바퀴 돌 건데, 오토바이가 뻗는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토바이 뻗는 걱정하는 것도 맞는데 저도 사람 아닙니까? 125cc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특징이 결국 엔트리급이라서 서스펜션을 진짜 좋은 거 쓸 수도 없고 OEM 버전이 마지노선인데 나 같은 이 거구를 받쳐주는 놈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CB125R이나 존테스 125 지원 유원 이 녀석들은 도립서스의 이제 빵도 125치고는 커가지고 처음에 이놈들 가지고 갈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도로 접어야 했습니다. 일단 포지션이 네이키드 포지션이 아니라 CB125R이 네오 스포츠 카페 장르고 지원도 스크램블러 장르입니다. 오래 타면 그냥 허리 박살납니다. 여기다가 계속 변속을 해줘야 한다? 특히나 125는 자주 변속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변속할 때마다 미세 데미지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24시간 동안 몇천 번을 한다고 하면 이 동작들이 결국에는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쿠터로 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근데 스쿠터는 또 뭐야? 매뉴얼보다 더 엔진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기본 출력이 받쳐줘야 시속 100을 낼 거 아닙니까? 계기판 구라를 안 치고 실제 시속 100을 내주려면 15마력이 나와줘야 하는데 스쿠터로 15마력 내는 놈들 대부분이 쇼크 엔진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CB125R이 도크라서 안전빵 내구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선택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ATR 125 진짜 우연찮은 계기로 한번 타보고 나서 그냥 이딴 걱정이 그냥 싹 사라졌습니다. 얘는 타가지고 땡겨 보니까 그냥 영락없는 155cc인 겁니다. 고회전도 고회전인데 확실하게 빠따가 느껴지는데 125cc에 왜 이게 가능할까? 정말 열심히 비교 자료들을 만들고 보어 스트로크, 압축비 이거 자료를 비교를 해봐도 이거 수치로 설명이 안 되는 출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최고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또 이 진동을 잡는 설계를 했다는 것을 그냥 체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분명 나는 최고 출력을 내고 있는데 속도계가 109를 가리키고 있는데 한참 더 갈 수가 있는데 이 CU에서 110 넘지마 하면서 잡습니다. 이건 QJ가 진짜 잘하고 있는 내구도 설계거든요. QJ 브랜드 자체가 약간 보수적인 설계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국 브랜드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일본 브랜드 설계를 따라간다고 기사를 봤던 적이 있어서 겐또가 딱 섭니다. 이거 된다. 엔진은 100% 합격이다. 이놈 하나만 가지고도 대한민국 한 바퀴 도는데 내가 먼저 퍼졌으면 퍼졌지 이놈 못 이긴다.
그렇게 행복회로 돌리고 있을 때 두 번째 조건인 나의 육중한 체중을 받아주는지 검증도 들어갔습니다. 진짜 놀랬습니다. 125cc에서 이 정도 서스펜션 세팅 넣어주는 거는 20년 라이더 인생에서 처음 보는 조합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시승하면서 와 미친놈인가? 하는 표정으로 돌아왔을 때 QJ 직원분 표정을 갖다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그 표정이 그 봐라 내 말 맞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오토바이 기술이 좋아지고 생산 단가가 좋아지고 해가지고 고성비 바이크를 쏟아낸다고는 하는데 125cc라는 물리적 장벽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그냥 개박살을 내줬습니다. 진짜 오토바이한테 의문의 일패를 당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아직 장거리 가보기 전이라서 100% 확정은 안하고 일단 찍어먹어 보기로 하고 초장거리 연비 테스트 영상 촬영하면서 확정하기로 속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솔직히 파만장에서 백운계곡 가는 거 여기 지날 때쯤에 이미 마음의 결정이 끝났습니다. 야는 155cc 달리기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게 대비 쇼바 세팅이 쿼터급에 가까운 녀석이다. 알지? 한국 출시 쿼터급에서도 이놈 승차감하고 자웅을 견주기가 힘들다. ATR 125 이놈이면은 대한민국에서의 내 마지막 커리어 장식을 하고도 남는 놈이다. 중요한 건 뭐다? 무혁이의 꺾이지 않는 마음, 줄여서 무꺾마.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단디 하고 저녁 10주년이 되기를 기다려 봅니다. 5월 초에 했어야 하는데 행사 준비다 뭐다 일이 많아가지고 눈치를 좀 보다가 기습적으로 날씨 진짜 좋을 때 출발을 하기로 합니다. 이거 출발하는 거 진짜 아무한테도 안 알렸습니다. 저도 출발하기 한 3일 전에 사모님한테 갈까 말까 물어보다가 사모님이 수요일 오후부터 비 온다니까 화요일 갔다가 수요일 돌아와서 오후에 쉬면 되겠네 해서 간 거거든요. 어그로 끌 필요가 없지. 제목이 정신 나간 제목인데 시청자분들 많이 와주면 좋긴 좋은데 이 5월이 워낙 변수가 많아가지고 미리 날짜를 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입원, 총판, 주변 지인 그냥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그냥 말 그대로 제 꼴리는 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모님 덕분에 레전드 한 편 찍었다는 거. 그렇게 26년 5월 19일 11시 28분에 경기도 파주 파만장에서 시계 방향으로 출발을 합니다. 원래는 인천 정서진에서 출발해서 목포 찍고 부산 찍고 정동진에서 일출 뜨는 거 보고 속초 찍은 다음에 경기 북부 그 강원도 북부 쪽으로 해서 다시 인천 정서진으로 가는 시계 반대 방향 일주였는데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번 초심 찾기 프로젝트의 원 취지가 모든 것을 원래대로라는 제 마음의 목표가 있어서 약 20년 전에 제가 학생 때 마제스티 125로 처음 도전해봤던 시계 방향으로의 도전을 이번에 실시를 합니다. 이번 도전이 진짜 역대급인 이유가 125cc 스쿠터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4번을 탔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파만장에서 속초는 일단 워낙 많이 다녀서 길을 다 외우는데 그 외의 길은 저도 잘 몰라가지고 길 한번 이거 헤매기 시작하면 그냥 낭패입니다.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진짜 지도 펼쳐놓고 이미지 트레이닝 엄청나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125cc 스쿠터로 1500km를 가려면 중간에 오일 교체도 해야 합니다. 출발 당일 아침에 깔끔한 오일로 교체를 하고 방송을 켰습니다. 보통 엔진오일 1리터당 마일리지가 1000km인데 이거는 정상 기준이고 도전은 초하드코어 풀출력 풀스로틀 모드인데다가 오일 용량이 1리터가 아니고 교환시 800ml이기 때문에 중간에 오일 교환 이벤트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나름 셀프 피트 스탑입니다. 이 셀프 피트 스탑 위치를 저는
저의 고향인 진주에서 하기로 합니다. 파주에서 속초 찍고 부산 찍고 진주로 가다 보면 대충 700에서 800km 정도 찍을 거니까 딱 맞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짜고 시계 방향으로 출발을 합니다. 당연히 속은 빈속으로 갑니다. 속이 든든하면 가다가 졸음운전 확률도 있고 소음기관이 소화를 하면서 집중력을 흡트리기 때문에 출발은 빈속으로 했습니다. 첫 웨이포인트 백운계곡 초입까지 1시간 5분이 걸립니다. 이것도 미친 결과물입니다. MX 155로 갔을 때가 1시간 15분 걸렸는데 세상에 155cc 스쿠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차량의 흐름, 전투적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었겠지만 ATR 125가 14.7마력에 140km, MX 155가 15.3마력에 135km인가를 갖다가 보면은 스펙상으로는 진짜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5타를 쓴 155 스쿠터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125cc 원동기 면허로 155cc급을 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뻥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결과값을 보면 됩니다. 13시 48분에 미시령 터널 초입에 도착을 했습니다. 3시간 20분 만에 125cc 스쿠터를 타고 파주 파만장에서 속초를 도착하게 된 겁니다. 속초에 가면 꼭 들리는 곳에서 설악 대자연의 전기를 받으면서 시원하게 한 발 쏴줍니다. 125cc로 3시간대에 속초에 간 것도 경이로운 수치인데 더 경악스러운 결과값은 주유소를 한 번도 안 들리고 230km를 주행해서 속초 시내에서 첫 번째 주유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 앵꼬 직전까지 가서 풀 주유를 하니까 정확하게 연료 탱크 용량의 8리터가 찍힙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연비는 무려 28km/L가 기록되었습니다. 극한 풀 스로틀로 조져진 3시간 동안 연비가 28km가 기록되었다. 요 판단은 형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속초까지 왔는데 속초 해변을 안 가볼 수가 없겠지요. 속초 해변 초입에서 시원하게 스팀백을 몸 안에 쑤셔 넣어 줍니다. 속초에서 부산까지는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무한하게 뻗은 도로를 멍 때리면서 달려가 봅니다. 이때 오늘의 메인 빌런 충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는 충전 케이블 문제. 충전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적인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케이블을 하나 사주는데 새로 산 놈도 나중에 비 맞고는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두 번째, 주유는 조금 더 일찍 실시했습니다. 주유등이 들어오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주유소에 갔기 때문에 7리터가 주유가 됐습니다. 190km를 주행을 했는데 연비는 첫 출발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왜 연비가 조금 떨어졌을까 이유를 살펴보자면 파만장에서 강원도 넘어갈 때는 와인딩 구간이 많아가지고 스로틀을 풀고 다시 당기는 구간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내려가는 도로는 진짜 시종일관 풀 스로틀을 해야 되기 때문에 26km/L 정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한하게 풀 스로틀로 가다 보니 스로틀을 감는 손에 좀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떨어지는 시점부터 구름 형상이 좀 이상하게 바뀌는 걸 감지를 하긴 했는데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부산을 향해 달립니다. 600km 어간에 부산으로 가는 초입에 도착을 했고 마음속에 데자뷰를 틀어놓고 부산의 어지러운 도심을 통과합니다. 부산을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마산, 창원을 거쳐서 진주로 향하게 되는데 멀쩡한 도로 놔두고 돌아가야 하는 전용도로 앞에서 신랄하게 비판도 해줬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로 가면은 창원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들어가? 해야지. 멀쩡하게 창원 표지판 돼 있는데 여기로 가면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컨텐츠 찍으러 한번 가볼까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벌금이 30만원이라 가지고 좀 세다.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10시 어간에 700km를 돌파를 하고 나서 제가 태어난 고향 경상남도 진주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 성공을 직감했습니다. 10시간에 700km 면은 다시 10시간을 달린다고 했을 때 자 20시간이면 1400km를 달린다라는 겐또잖아요.
4시간이면은 그냥 뭐 대충 누워서 가도 250km는 갔다가 달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성공을 했다. 그냥 오랜만에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이나 든든히 먹고 천천히 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존나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쉽게 저한테 초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초입에 바이크를 주차를 하고 피트 스탑을 했을 때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없어가지고 오일 교환하고 식사하고 오겠다면서 일단 긴급하게 방송을 종료를 하고 핸드폰 후레쉬를 켜서 오일 교환을 했습니다. 노상에서의 오일 교환, 그것도 24시간 타임어택 도전 중인데 나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오일 교환 끝내고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맛난 우거지탕도 한 그릇 뚝딱 비우고 인자 출발을 하려는데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께서 야 너무 위험한 거 아이가 하면서 그냥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셨는데 사내 대장부가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식사가 끝나는 대로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목포로 향합니다. 그렇게 폭우와 함께 시작된 수중전, 소통하고 있던 시청자분들하고 도전 완료까지 함께 하고 싶었는데 폭우로 인해 방송용 스마트폰이 충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배터리는 계속 닳게 됩니다. 일단 진주에서 출발을 할 때까지는 배터리가 100%라서 만약 충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목포까지 가는 것은 무리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길을 계속 나섭니다. 새벽에 폭우까지 겹쳐진 요 환경은 이번 도전이 매우 가혹한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은 기온이 급강하기 전이라 가지고 체온은 그래도 유지되는 상태였는데 워낙에 외진 곳이라 가지고 여기 지나가는데 주유소 찾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장난치지 마라 진짜. 차 서 있는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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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거 영수증들이 다 뭐 어차피 영상에 다 남았겠지. 다행히 목포로 가는 중간에 주유소를 하나 찾아서 주유를 했습니다. 목포에 당도를 했을 때는 키로수가 이미 1000km를 넘겼고 배터리가 40% 남게 됩니다. 이때부터 도전 성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멘탈이 점점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빗방울이 화면에 튀면서 계속 방송이 중간에 끊기고 튕기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가지고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여정이 지속됐습니다. 충전도 안돼, 비는 억세게 오고 방송은 튕기고 온 신경이 이쪽으로 쏠려있다 보니까 앵꼬 불이 또 점등된지도 모르고 계속 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완전 시외 국도 주유소 찾기 대장정을 시작을 했는데 나름 시내 같다고 생각한 곳을 들어가도 모든 주유소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낚시 진짜 자칫하면 방송을 떠나서 긴급 출동 부르고 뭐하는 시간 때문에 이 도전이 실패로 돌아갈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나의 편. 오, 저 앞에 SK 주유소 간판 불 들어오게 보여요. 좋아, 가는 거야. SK 간판 불 왜 켜놓냐? 나 주유구 앞에다가 오줌 쌀 거야 이거. 오줌 안 살게요. 예, 주유기 켜진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예, 형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름을 넣게 해주셔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네. 큰 실례를 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말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물기가 있다는 거요? 이 정도 렌즈 안 말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혹시 배기가스라서 안 되는 건가? 지금 배터리 21%밖에 없단 말이야. 이 정도면 탔겠어. 도전 강제 종료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끝내 방송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스마트폰을 머플러에다가 말려가면서 회심의 발악을 했는데 이게 한번 물이 들어가니까 이 스마트폰 충전구가 습기 때문에
충전을 윤허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어가지고 배터리 약 20%를 남겨두고 방송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 도전은 계속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초절전 모드로 바꾸고 모든 무선 기능을 차단을 해가지고 달리다가 중간중간에 주요 지점 통과할 때만 유튜브 게시글에 생존 신고를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길고 긴 야간 질주가 시작이 됩니다. 내비게이션도 못 봐요. 기온은 12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진짜 우비를 입기는 입었는데 워낙에 빗방울이 거세가지고 온몸이 그냥 딱 홀딱 다 젖었습니다. 저체온증이 시작되면서 손발 마디마디가 아려오기 시작했는데 30분마다 서가지고 하드코어 PT 체조를 해가면서 도전을 이어갑니다. PT 8번 9시 어간 출근길에 사고로 꽉 막힌 도로를 기동력으로 주파를 해가면서 한 천안 지날 때쯤에 완벽한 성공을 확신을 했습니다. 시간은 9시, 남은 키로수는 약 130km, 주어진 시간 무려 3시간. 꽉 막힌 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어드밴티지가 존재는 했는데 125cc라는 최고의 특장점이 이때 발휘됩니다. 그리고 10시 26분 출발한 지 23시간 만에 드디어 파만장에 도착을 합니다. 도전을 위해 딱 2000km에서 오일 교환을 했는데 1495km 만에 파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속초, 부산, 목포, 인천 대한민국의 주요 4개 꼭지점을 찍고 이렇게 다시 파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전에 하야부사로 도전했을 때는 1456km 23시간 5분이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125cc 스쿠터로 저의 마지막 한국 오토바이 울트라 마라톤을 장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비공식 기록입니다. 박무혁TV 구독자분들만 아는 오토바이의 미친 자의 개인 기록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역 후에 생계가 곤란해서 오토바이 하나 유지할 돈이 없어서 아끼던 오토바이를 팔아야만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오토바이를 골라 타면서 자신만이 만든 기록이지만 가장 혹독한 기록을 갱신하면서 해외로 뻗어나갈 자신감을 가졌고 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도전을 끝으로 전세계 회원수 7만 5천 명의 IBA라는 공식 인증에 도전합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했던 24시간 1000마일 약 1600km 인정이 있고 36시간 1500마일 11일 동안 11,000마일 인증을 북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단 자동차 전용 도로하고 고속도로 이용이 전면 금지이기 때문에 24시간 1500km는 사실상 정신 나간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정신 나간 레벨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고속도로만 써가지고 갈 수 있는 1000마일은 너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바로 36시간 1500마일을 먼저 도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비록 자동차 전용 도로도 못 들어가고 고속도로도 못 들어가는 전 세계 단 두 국가 중 한 국가인 바이크 볼모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어쩌면 저보다 더 바이크에 미친 사람들이 그 열정은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IBA 공식 인증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강철 빵댕이를 가진 사람이 있다. 꼭 이 도전을 통해서 지상파, 공중파, 뉴스에 제 이름 석자를 올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와 같이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의 진입을 동시에 금지하는 부끄러운 나라라는 것을 꼭 알리고 말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유튜브를 하면서 다짐했던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 문제 해결에 대해서 포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힘을 모으기 위해 추진력을 얻기 위해 움츠리고 있을 뿐이지 때가 되면 실력 발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별 힘이 없는 비천한 인간이지만 언젠가는 상승할 녀석이니까 형님들이 많이 밀어주십시오. 이상 무역이었고 기나긴 저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셨던 수많은 구독자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